일단 여야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실무협의에서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접점을 좁히지를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제 정하지 않고 다 만나겠다. 그건 이제 사실 용산이 원하는 바였거든요. 자유로운 대화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제에 대해서 던져놨고 거기에 대해서 용산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이 안 오니까 좀 실무협의에서는 좀 파행을 겪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좋다. 모든 걸 다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겠다라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대통령실 반응이 좀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이 회담에서 어느 쪽이 얻고 어느 쪽이 잃는 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윈윈하는 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만났다는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것인지 어느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지금 예측은 안 되겠죠. 근데 뭐, 의미를 두고 보자면 대통령이 지금 뭐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식석상에서 회담이란 거는 이번이 보면, 처음이죠. 예, 그런 걸로 보면 대통령이 변했든 안 변했든 만남 자체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정책 승리로 봐야죠. 그러니까 총선 민의를 반영한 회담일 거 아닙니까? 예. 안 만나던 분이 지금 만난다고 하는 거니까. 예. 다만 야당에서는 이것이 무슨 항복 조인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자들은 대통령이 이제 이 바뀐 현실을 좀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와라. 쫙 다 늘어놓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그 과거 그런 만남들을 봤을 때 좋은 성과를 갖고 양쪽이 다 만족하면서 헤어졌던 영수회담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기억이 있어요? 그런 성과적인 뭐 만남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 건 이제 90년대에 총재라는 것이 있을 때 대통령도 집권당 총재고 하던 시절에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안 쓰는 것인데 여야 대표들은 뭐 당연히 만났어야 되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났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동안은 이제 안 만났잖아요. 이제 그 만남 자체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안 만나던 분들이 이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좀 의제 없이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뭐 그거는 뭐 좋은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야당이 그 의제를 올렸으면 하는 거 그건 뭐 이재명 대표가 다 얘기하면 되죠. 특검에 관한 얘기든 뭐든 건 다 얘기하면 될 거고 대통령도 협조 요청할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총리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총리 인준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의중에 두는 분이 있으면 뭐 복수분이라도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넌지시 뭐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방법이 하나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분을 제가 지명하겠다 그렇게 넘기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 타협 아니겠죠. 국회가 추천하는 분을 제가 지명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야가 협의해서 예, 뭐 우리 뭐 특검이나 이런 거 할 때처럼 복수로 올려주면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준받기도 좀 쉽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의대 정원 문제 지금 출구가 없어서 안 풀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안 할 도리가 없는 거고 해야 되는데 야당이 조금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나도 꼭 2,000명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 개혁안이 지금 뭐 좀 더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거 좀 처리를 같이 하면 좋겠다. 연금 개혁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여야가 조금 입장이 다르죠. 네. 그러나 뭐 그거는 대체적으로 연금 개혁은 어떤 식의 것인 조금씩 해왔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걸 안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래 세대가 부담이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안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재정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안들이 좀 올라와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도 지금 국제 정치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대통령이 브리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국제 회의를 쭉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도 많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간의 캠프 데이비드
뭐 또 회담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뒷얘기도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뭐 또 그 25만 원 지급하는 문제도 뭐 야당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재정 문제라든가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만나는 것 자체는 좋고 여기서 깨지면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부담이 크겠죠. 대통령은 어쨌든 2년 동안 안 만나던 예. 걸 만나려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조건이 걸려서 못 만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측이 더 타격을 받을 테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실무자들은 그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 뭐 의제 상관없이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만나서 차만 마시고 아니면 밥을 먹은 것만으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거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처음이고 지금 그 두 개의 권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지금 엇갈려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의회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거고 또 야당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뭐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도 지금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은 확보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토크라시가 지난 2년 동안 본 것처럼 계속 갈 텐데 서로 그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면은 뭐 5년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고 야당도 이거 국정에 그 견제만 하고 뭐 좋게 말해 견제고 부정적으로 부르는 분들은 회방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될 테니까 어차피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당하고 만나갖고 정치로 협상으로 주고받고 해서 뭘 통과시키든가 아니면 선거를 압승해서 150석 이상을 이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석을 확보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총선 승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는 게만 냈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미 답을 다 알려줬는데 또 틀린 답을 써낸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거는 이제 총선 승리는 실패했으니까 남은 방법은 이제 정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야당하고 만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시각에서 또 이재명 대표의 시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각각 정치적 실리와 또 명분을 챙기는 것일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시각에서 앞서 이제 대표님이 쭉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총리 인준 문제라든 총리 인선 관련된 문제 또 뭐 외교와 관련된 문제, 또 의대 증원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25만 원도 사실은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저소득층 이렇게 한계를 이제 제한선을 두고 이제 이쪽 사람들에게만 지급하자. 아니다.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 이런 이제 충돌점이 있지만 어쨌든 25만 원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민생 문제만 나오면 뭐 당연히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야당 대표가 혹시나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탁 하고 얘기를 꺼냈을 때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통령 입장에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말도 꺼내지 마셔. 나 그거 못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의제를 일단 제한을 두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그 특검 문제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용산에선 준비돼 있다 이런 뜻이군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뭐 그 얘기를 다만 답을 미리 좀 알려달라. 최상병 특검을 수용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미리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용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최상병 특검이 지금 5월 2일로 지금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거부했다고 칩시다. 그것도 지금 거부권 행사했다. 범야권이 192석인데 8명만 더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의가 돌아갔을 때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랑 몇 명은 이미 지금 이걸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현실을 보면 거부권 했을 때 제의 요구를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뭐 5월 2일 날인데
지금 안철수처럼 새로 된 분도 그렇지만 낙선자들, 지금 공천 배제된 분들, 또 나갔다 떨어진 분들, 그 뭐 대통령실에서 뭐 만나서 했다 그러지만 그분들이 지금 뭐 서로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중에 지금 몇 8표. 분이 지금 뭐 동의해 줄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 뭐가 이제 나오잖아요. 대통령실에 누구와 이게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게 관리관이랑 뭐 그런 게 계속 나오기 예.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 뭐 경찰이든 뭐 공수처든 수사가 뭐 좀 빨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건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박종훈 대령이 무혐의가 나오고 그러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디까지 지시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또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야당이 첫 번째에 테이블에 올릴 거냐. 그거는 저는 뭐 안 올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거 말고도 좀 할 얘기가 대단히 많은데 예, 분리해갖고 얘기할 가능성이 좀 있고 분리해서 왔을 때 대통령이 이걸 난금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뭐 보수층에서도 최상병 특검을 거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의가 됐을 때 뭐 8표가 이제 넘어가면 국민의힘에서 8표가 다시 이제 찬성적으로 넘어갈 경우에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 리더십이 받는 정치적 타격은 훨씬 더 크다.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차라리 수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정치적 조언을 좀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받지 않을 수 없다. 받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주변에서 하는데 대통령은 정말 받을 것인가? 특검안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 받을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말다를 떠나서 지금 그 200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의를 요구했는데 다시 통과시킨다. 사실은 정책 탄핵이거든요. 그 정책 탄핵 요건과 개헌 요건과 비슷해지죠, 숫자적으로. 다 200명 아닙니까? 그건 정책으로 탄핵이 됐다는 뜻인데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낙선자들, 낙천자들 보십시오. 저 사람들 중에 8명이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안 받을 도리가 없다. 저는 뭐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적인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딱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거부권 행사를 한번 행사하지도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 집토끼라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전통적 보수 지지층들. 이분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실망해갖고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깁니까? 어쩔 수 없다. 그분들이 실망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의견을 내도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누가 봐도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해병대를 국가를 해서 간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이 사고가 생겼는가를 지금 알아보는 과정에 수사단장이 지금 오히려 체포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걸 좀 소상히 알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게 지금 명쾌하게 지금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 보수층에서 일각에서 반대한다. 보수층 일각이라는 거 그거를 수용을 예를 들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발하는 건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여쭤봐요. 누가 어디입니까?
뭐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무한 지지를 보내는 층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위기를 만든 분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총선의 위기를 가져오신 분. 결과적으로도가 아니라 가정상에서도 다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겠지만 이번 문제는 수용하는 것이 낫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그것이 최상병 이제 특검은. 최상병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지금 그거는 수용이 된다는 분들이 복수로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야당 대표를 만나고 나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또 거부권으로 간다면 그다음부터는 뭐 강대강이고 야당에다 힘으로 밀어붙일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이 없어요. 지금 승리한 대통령도 아니고 패배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도 지금 4년 뒤를 보게 되고 이제 공천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언론이 도와줄 겁니까? 아니면 뭐 집권당이 도와줄 겁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지금 직시하는 게 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하는데 야당이 많은 의제가 있지만 최상병 특검 이거 하나를 수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우리랑 계속 대화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겠다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죠. 내가 이거를 거부하고 야당하고 대치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력이 있느냐 싸울 수 있느냐 냉정하게 판단해봐라.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수용 의사보다는 박정훈 대령의 당시 수사팀의 어떤 수사 지휘 체계를 지키지 않은 그런 부분을 더 이제 문제시 삼고 있고 그것이 이제 특검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전국민 25만 원 문제는 좀 사실 특검보다는 조금 덜 민감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이 전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 대통령실에서는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취약계층에게만 한정적으로 주는 건 얼마든지 동의한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주는 건 안 된다라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떤 보수 정치 쪽의 철학의 문제거든요. 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에 대한 반대는. 근데 이거를 대통령도 그러면 또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딱 제한을 둬서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만 허용하겠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전 국민에게 주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할까? 일단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문제는 철학의 문제지만 이거는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고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돈을 푼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선거 전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지만 선거 전에는 또 선거 때문에 또 그 모순된 행동을 좀 했다고 치더라도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용으로 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걸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더군다나 지금 1분기 우리 성장률이 지금 1.3% 지금 그것도 내수 쪽의 그 도움으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 논리가 야당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야당의 대표가 주장을 자꾸만 하니 그 아무래도 아까 그 선별적으로 좀 어려운데 좀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뭐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하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두 가지 성장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예상보다 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성장률을 지금 전 세계 모든 기관들이 올리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겠고 인플레이션 지금 잘 안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여기다 돈을 푼다. 그건 맞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고 이재명 대표는 선별적으로 25만 원 지급은 취약층한테만 지급하는 안을 받아들이고. 뭐 그 이슈만 있는지 딴 거가 더 중요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첨예한 이슈 중에 두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타협안을 그러니까 절충점을 찾아가면 될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아예 의제로 그냥 이재명 대표가 얘기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낫나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그 특검 문제를 뭐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라고
바로 묻는다는 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서 항복해라 이제 이런 뜻인데 그게 야당한테 좋을 건지 뭐 그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는 뭐 좀 이번에는 전략적으로도 의제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만났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뭐 캐치프라이즈는 너무 선명합니다. 이 총선 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이었어요. 아주 강하게. 그러면 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 관계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의제로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말도 꺼내지 않았을 경우에 두 사람과 두 당의 관계는 서먹서먹해지는 건가? 아니 근데 그 조국 대표는 그 민주당이 단독 가반을 못했을 때는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니까 네. 상당히 이제 위상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단독으로 뭐 상당한 의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닥 그 조국 대표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진 않다.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조국 대표는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잘 어울리고 제가 그래서 그걸 뭐 옛날 우리 깍두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두 분 다 법원의 시간에 쫓기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과 관련된 조기 종식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런데 임기 단축을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착륙과 경착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착륙은 뭐 탄핵이죠. 네. 탄핵과 관련된 거는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금 뭐 나온 문제들 걸어서 탄핵을 뭐 할 수 있죠.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 뭐 저런 정도 갖고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나 하는 것 같고도 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게 있지만 이건 뭐 후유증이 엄청난 예.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연착륙이 있죠. 개헌하는 거죠. 대통령도 합의하에 개헌을 하는 거고 일단 그 2020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개헌. 그러면 뭐 4년 중임제라든지 뭐 그게 뭐 내각제가 되든 4년 중임제가 되든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기에 동의하면 본인이 이제 임기 내에 처리하고 싶었던 많은 개혁안들 이걸 야당의 도움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둘 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기를 단축한다는 그렇죠. 게 네. 쉬운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재명, 조국 두 분이 만났다면 그런 정도까지는 깊은 얘기를 나눴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가 전략적 목표를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거냐. 그게 이제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얘기들은 했을 수 있고 어쨌든 연석회의를 요구를 했는데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는 지금 안 하는 거고 대신에 그래도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 때 이만큼이라도 얻었는데 얘기는 들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조국 대표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뭐 또 술도 했다 그래요 중집에서. 그러니까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윤 대통령 만나면 무슨 얘기했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또 실제로도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두루두루 왜냐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만나야 혹시 그 원하는 정도를 못 얻었을 때도 약간 해지가 되는 의미가 있지. 안 그러고 단독으로 딱 했을 때 원하는 걸 못 얻고 대통령실한테 말려들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그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의견을 청취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놓고 두 분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가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 대표와는 좀 달리 이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김건희 여사 얘기는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더 서먹해지거나 더 거리를 두는 그런 단초가 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중요한 게 그분들은 이미 지금 그 2심까지 나온 분도 있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뭐 개헌이든 탄핵이든 그런 얘기가 나오려면 대통령 탄핵은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이제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예. 뭐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